지난주에 코스피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830포인트대로 밀려났습니다. 예. 2000년 12월 수준까지 이제 밀리게 된 것이고요. 외국인이 9천억 원, 기관 투자가가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주식을 사긴 했습니다마는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예. 코스닥도 3% 가까이 떨어졌고 모든 업종이 다 떨어졌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글로벌하게 모든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경제에 흘러다니는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또 현대산업개발의 사고, 예. 또 상장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만은 신라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바이오 업체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주식시장도 지난주에 크게 떨어졌죠. 예, 미국이 우리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S&P 500 지수가 주간 단위로 5.6%, 나스닥이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연중 1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이 늘 중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조정 강도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미국 나스닥 시장이 더욱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나스닥이 유독 약세, 우리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나스닥이 주로 성장주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데요. 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OTT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한 주 동안 20% 넘게 떨어졌는데 예. 지금 디즈니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마존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화 같은 것들을 옛날 영화 보여줬는데 요즘은 오징어 게임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걸어야 되거든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0배, 나스닥은 10배나 올라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올랐다고 하는 중기적인 가격 부담도 최근에 큰 낙폭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학개미들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지만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건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가졌던 자산 간의 상관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주식이 안 되면 채권으로 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진정이 되느냐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청약 열풍이었어요. 예, 네. 이번 주에 이제 상장하는데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예, 지난주에 주식 한 주 받기도 참 힘들었는데요. 예. 워낙 청약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분들에게는 상장 초기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기업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가계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른 주식 살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공급 물량과 관련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른 종목을 빼서 이제 여기로 이제 넣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기관 말씀이시군요. 투자가들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열립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양적 긴축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목요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연초부터 코스피가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코스피를 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921포인트로 작년 7월 6일 사상 최고치 대비였던 3,305포인트보다 11.6%
낮아진 숫자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가 1.87%, 코스닥이 6.05% 각각 떨어졌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기관 수급이 위축되고 있고 예. 오스템 임플란트 문제처럼 신뢰도 하락 등이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좀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투자자들 좀 힘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투자 환경은 지난해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예. 가장 큰 악재는 가파르게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에서 3월 이후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청약에 좀 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다시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생기고 또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 영향도 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 등은 지수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탁금이 크게 증가하면 그중에 일부라도 주식시장에 재투자되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주식시장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형 우량주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2010년 삼성생명이나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카카오뱅크 등이 상장한 날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은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대내외적으로 좀 불안전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환경이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투자 성공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보수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 매매를 이어가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 선택할 때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도주를 쫓아가는 직선적인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상한가를 좀 따라가는 상따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런 거는 좀 어렵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쫓아서 계속 옮겨 다니면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변동성이 낮고 배당을 많이 주는 지주회사나 은행주와 같은 금융주를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좀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 성장주, 즉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아니면 차세대 에너지, 친환경 같은 주식들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예,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입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당장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이런 주가 변동성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업종별로 투자 전략을 나눠볼까요? 예, 업종별로 보면 저희는 내수 소비 주식보다는 주력 수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을 보면 지난해 가계에다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내수 소비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위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지고 있고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근 미국 성장주들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해외 주식의 변동폭이 국내 주식보다 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위험의 투자 환경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통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조금 더 테마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우주 산업 ETF나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곳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내 증시 1월 효과에는 좀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우리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 종합주가 지수가 0.7% 하락하면서 2,9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1조 7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마는 기관 투자가들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하면서요. 주가가 밀렸고요. 예. 종목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기업 분할 이슈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자, 이 기관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예. 기관의 매물을 받았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해마다 연초에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연초가 되면 또 매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들의 매도세는 일단 뭐 금주 정도까지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외국인들은 반대로 주식을 좀 사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기가 힘든데요. 뭐 이례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는데 예. 뭐 주식을 많이 산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매수세의 절반 이상이 이 두 종목인데요. 이후 대만에서도 지난주에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고 있다기보다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요 지수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S&P 500 지수가 1.8%, 나스닥은 4.5%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에 1.5%대였는데요. 지난주에는 1.7%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넷플릭스가 10% 넘게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주 동안 6%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들은 좀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시티그룹을 비롯한 은행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자, 이 나스닥의 하락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 같은 성장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기보다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란 기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먼 미래에 벌 돈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나스닥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죠, 몇 년 동안. 예. 그것이 저금리 효과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미국의 기술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8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산이 금리 상승을 핑계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나스닥처럼 많이 오른 자산이 조정을 받은 결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영향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 연준에서는 이 통화 긴축을 좀 서두르는 네. 모습인데 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긴축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FOMC 끝나고 나서는 6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준 의사들의 주된 의견이었는데요. 예. FOMC 회의록, 지난 12월에 FOMC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조기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연준의 행보는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이끌려갑니다. 예.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9월 FOMC 하다 보니까 올해 9월쯤 올릴 거라는 관측이 들어왔고요.
12월 FOMC에서는 6월이었는데 이제 3월로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연준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가 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1월 12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13일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1월 14일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한국은 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1.0포인트니까. 이제 1.25%까지 1.25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예.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올릴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